반갑습니다, 선수님. 네, 안녕하세요. 강수일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네. 할 거는 선수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나무위키 정보를 가지고 읽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쳐봐라. 출생 87년 7월 15일 36세 경기도 송천시 국적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입니다. 얼굴은 아니지만 본관 서울광시. 제가 서울광시 시조예요. 대한민국에 서울광시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호적을 만들려고 그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서울광시가 됐고 제가 이제 시조입니다.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윙어. 신체 조건 185에 74. 주발 오른발. 가로 열고 양발 가로 닫고. SNS,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유튜브가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2007년 K리그 드래프트 번외지명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였으나 대부분 리그에 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알리그에서 최우 선수로 선정되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때 뭐 제2의 이근호 그런 별명을 듣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2의 이근호보다는 그냥 제1의 강수일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제2의 이근호 할 걸 그랬나 봐. 2009년 4월 26일 경남FC전에서 교체 출전 후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였다. 이때 활약을 발판으로 체코 감부리누스 리가의 슬라비아 프라하로 입단 테스트를 추진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 이게 실패했다가 나오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제가 계약서를 받아왔지만 제가 사인을 안 했었던 것 뿐이에요. 이때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때 갔더라고면 제 인생이 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었는데 2009년 시즌 26경기에 나와 5골 1도움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25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 동안 강수일의 슈팅 대비 득점력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지만 공간 창출 능력을 비롯하여 자신의 재능만큼은 증명하면서 팬들에게도 기대주로 평가받았다. 이때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도 그 앞에서 문점만 더럽히는 골을 그렇게 못 넣는 선수였죠. 그러나 후술한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임의탈퇴를 당하여 2010년 시즌에 출전하지 못하며 인천 생활에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다. 두 달 뒤 2011년 1월 구단은 임의탈퇴를 풀어줬고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여 첫 시즌 25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였다. 2012년 8월 19일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경기에서 선제골과 역전골을 성공시키는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듯했지만 막판에 마르케스의 수비의 실수로 인해 오프사이드 트랩이 붕괴되어 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3대3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다. 2012 시즌 종료 32경기 3골 2도움 기록. 경기 수는 올라가는데 계속 골은 5골에서 3골 정도만 미약하네요. 찬스도 엄청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전 공격수이던 조찬호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시즌 아웃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 공격수를 찾던 포항 스틸러스의 러브콜을 받고 2014년 3월 26일 포항 스틸러스로 시즌 종료까지 임대되었다. 그리고 임대 기간 중 친정 제주와의 경기엔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 포항 스틸러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선수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해요. 8월 3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벌어진 영남 더비에서 리그 5골을 기록했다. 그것도 26분 김신욱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불과 3분 만에 꽂아넣은 귀중한 동점골로 포항 스틸러스는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경기 페이스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마침내 48분 역전까지 얻어내며 2대1 승리했다. 이날 MOM은 또 강수일이었다. 이때 폼이 좋았죠. 강수일이 울산이랑 할 때면은 진짜 몸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즐겁고 거기서 제가 하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다 잘해가지고 저는 제 자리만 지키고 수비할 때 도와주고 공격할 때 제가 잘했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에서의 활약으로 2014년 K리그 베스트 11 오른쪽 미드필더 부분에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고 2015년 아시안컵 데뷔 제주 전주훈련 대표팀 명단에도 이름을 드디어 올렸다. 혼혈로서 국가대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어 포털 사이트 실검에 잠시 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아시안컵 명단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손흥민과 이청용 그리고 김민우, 남태희, 한교원 등의 경쟁에서 밀렸다. 제가 포항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탈바꿈을 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거의 전 경기에 출전했잖아요.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1골 3도움이라는 척차말 기록을 저도 뭐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2014년도에는 전력 외선수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2014년 시작할 때는 거의 3군에서 운동하고 한 5, 6명 그런 데서 운동됐어요. 연봉도 많이 삭감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아, 여태까지 내가 날려버린 찬스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항상 저는 골 못 넣으면은 그냥 팬들하고 환호하고 그냥 같이 뭐 이렇게 세레머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골을 못 넣는 거는 그냥 그렇게 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 나한테 그런 불이익이 닥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완전 팀에서 배제되고 그 경기도 나가기 힘들고 이제 완전 뭐 3군에서 이제 밑바닥 인생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슈팅 연습을 했어요. 매일 슈팅 연습을 했고 아프지 않는 이상 매일 했어요. 처음에는 골대 앞에서 공을 잡아넣는 것 찾아도 좀 되게 잘 안 됐었고 골키퍼가 없는 골대 넣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 앞에서는 그냥 볼 컨트롤이 잘 안 돼. 그 앞에서의 내 연습량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만 가면 그냥 몸이 그냥 벌벌 떨어. 그랬던 것들을 이제 매일 그냥 슈팅 연습을 하면서 그런 게 바뀌었고 뭐 인터뷰 많이 하고 막 머리 많이 바꾸고 빨리 뛰고 드리블 많이 하고 찬스 많이 만들어내고 화려한 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여태까지 살았다면은 그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 빨리 뛰고 드리블 많이 하고 이런 화려함보다 잘 잡아놓고 잘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역할, 내 포지션에서 역할 수비할 때 어떻게 해주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고 자세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포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는 뭐 포항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포항을 선택했고 포항에 가서도 슈팅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했었어요. 거기서 화용이 형, 진영이, 슬기 형, 뭐 원일이 형, 형일이 형, 뭐 많은 수비수들이나 골키퍼들이 같이 훈련에 동참해줬고 제가 이게 훈련 끝나고 나면은 개인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포항에서 임대 생활을 마치고 2015 시즌을 앞두고 제주로 복귀하였다. 국내 공격수로서는 6골 염기훈 다음이었고 포항 스틸러스의 손준호와 5골 1어시로 동급을 이루었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6월 UAE와의 평가전형과 미얀마의 월드컵 지역 예선에 나서는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구술한 사건 등으로 한순간에 몰락했고 이미 탈퇴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제주를 떠나게 되었다. 이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포항에서 했던 것들을 되게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계속해서 슈팅 연습을 하고 좀 낮은 자세로 좀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미크로그램 연고 그런 거를 바르면서 이 대표팀에서 하차했고 대표팀에서 하차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든 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것만을 위해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2017년 자격정지 2년을 모두 채우고 논란 끝에 J리그 더 사스파쿠사슬 군마로 이적해 선수생활을 재개했으며 2년 가까이 실적 감각이 없었음에도 리그 후반기 22경기 출전에 10득점 2도움의 어시스트를 준수한 기록을 올리며 팀의 핵심 선수가 되었으나 제3 팀으로 강등당했다. 일본에서도 2년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14, 15 그때 했던 생각들이나 그런 퍼포먼스가 정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경기 뛰고 제가 10골 2도움을 했는데 살면서 제가 뭐 5골 이후는 6골 이후는 넣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탯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2부리라고 해도 일본이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 2014, 15에 내가 얼마나 잘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사람들한테도 그냥 물어봐요. 얼마나 잘했어 나 그러면서 내가 한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적한 그해 자스파 쿠사츠 군마가 J리그2에 최하위를 찍고 J3리그로 강등되면서 팀에 옮길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는 중이었다. 같은 해 11월 태국 프리미어리그 라차브르 FC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떴고 12월 이적이 확정되었다. 초반 3경기에 적응하지 못하자 구단주가 다음 경기에서 잘못하면 벤치로 가야 될 거라고 경고했다. 다행히 네 번째 경기에서는 해트릭을 기록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 초반 3경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거기는 이제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제 뭐 감독이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단주가 이제 바로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 이번에도 못하면 네 자리가 저기야. 근데 거기가 이제 벤치였어요. 그래서 그날 머리 빡빡 깎고 경기에 들어가면 이제 공 잡아놓고 잘 주고 안으로 치면 슈팅, 바깥으로 치면은 크로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기에 해트트릭을 하면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복귀했다. 군마에서 화려한 모습을 기억했던 팬들과 구단은 입단식을 성대하게 치러줬으며 환영이 됐지만 많아진 나이만큼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 선발로는 한 경기만 출전했으며 빠르게 교체되었다. 이후에는 선발 출전이 없으며 교체 연보로 투입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 3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시즌을 마치고 팀의 계약이 끝났다. 저를 뽑아주신 감독님이 이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경질당하시면서 새로운 감독님이 왔는데 살면서 좀 전술을 조금 적응을 못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도쿄 베르디 가서 되게 연습이랑 뭐 경기 때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를 뛸 때 이제 리그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뭐 통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 이후로는 진짜로 몸만 풀다 끝나고 경기를 거의 안 내보내더라고 진짜로. 2020년 태국 타이리그 1에 뜨라스로 이적했다. 개막전서부터 득점을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리그 운영이 중단되면서 강수일도 이적 초일기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리그가 춘치제도로 전환되면서 재개되었지만 강수일은 2020년 7월 16일 계약을 해지하고 FA가 되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려고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여기저기서도 오퍼가 있었고 이제 또 그랬는데 그냥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이제 제주에도 이제 그 전부터 제주에 계속 찾아뵙고 이제 뭐 제가 저지른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진짜로 한국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21년 1월 8일 전 소속팀 제주에서 임기탈퇴를 풀어줘 국내 무대 복귀가 가능해졌다. 허나 87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와 나쁜 임기 탓에 그를 받아주는 구단이 있을지 미지수다. 뭐 제가 저지른 잘못도 있고 이제 뭐 도핑보다는 음주운전 같은 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또 거기에 또 제가 뒤에 행동도 좋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뭐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계속 조심해서 지내려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리그가 개막하고 팀을 못 구하나 했는데 3월 26일 K리그 안산 그리너스로 이적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다. 안산 관계자는 영입에 대해 강수일이 자숙하는 기간 동안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문화 가족 및 불의 아동을 남몰래 도우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사회적으로 무리끼리 일으킨 뒤 운동으로 보답하겠다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갔던 여러 선수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본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이를 믿고 영입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되게 돌아오기 힘들었는데 안산에서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저를 이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보답하고 싶었는데 의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 시즌을 되게 아쉽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8월 15일에 리그 25라운드 대전 하나 시티즌전에서 교체 출전하여 2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8월 21일 26라운드 충남 아산 FC와의 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골이 후반 결승골이 되어 팀의 0대1 패배의 나쁜 의미로 기여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복귀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 복귀골이 이제 자살골이 되었던 거죠.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고 살면서 자책골을 처음 넣어봤기에 와 경기가 쉽지 않았어요. 6월 25일 충남 아산 FC의 연정격에서 후반 추가 시간 공중변 경합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쓸개건 완전 파열 부상을 당해 안타깝게도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2020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하였다. 작년 시즌도 되게 처음에 부상 없이 잘 지내다가 이제 너무 큰 부상을 당하면서 6월 25일 날 무릎 쓸개건을 다쳤고요. 그리고 1년 지금 이제 9월이죠. 거의 6월 말까지 계속 재활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재활을 했고 지금도 이제 뭐 통증이 조금 있어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전 시즌을 잘 준비하려고 훈련을 좀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강수일은 해당 논란과 사건들만 없었더라면 러시아 월드컵의 앞두고 중요한 시기였던 신태용호의 새로운 옵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이는 월드컵 무대에서 도전함으로써 대한민국 다문화 출신 인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지만 과오로 인해 한순간에 역으로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스스로 인생을 꼬아버린 케이스다. 예, 스스로 꼬아버렸죠. 뭐 누구도 뭐 제 인생을 이렇게 꼬지 않았으니까 정말 그때 그 월드컵 예선하고 이제 뭐 그 훌륭한 선수들하고 할 때 그냥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추억들이 또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면 또 이제 나와 같은 이런 실수를 좀 다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이제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게 또 아쉬움이 있어요. 2015년 슈틸리코에 합류한 후 A매치 데뷔를 앞두고 도핑 테스트 양성반이 나타나며 논란이 일었다. 메탈테스테론이 검출되었는데 본인은 코스염이 나게 하려고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연맹 발표에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발모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주사형 약물, 알약형 약물은 엄청나게 교육했지만 바른 연고형 약물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앞으로는 연고형 약물 관련해서도 더욱 많은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도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제가 그 연고를 바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맞고요. 이 대표팀 A매치를 앞두고 도핑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5월 5일 울산과의 경기에서 K리그에서 했던 도핑 테스트가 한 달 후인 그 제가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었을 때 그때 결과가 나온 거고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도핑 뭐 교육도 1년에 한 번 했나? 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에 입단해서 도핑 검사도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딱 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고 교육도 많이 없어서 진짜로 이런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내가 진짜로 만약에 이런 거 알았으면 진짜 아예 건들지도 않았지. 이거 내 인생 뭐 송두리째 이거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 연고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많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도핑 같은 것들을 조금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기약만 먹어도 이 도핑에 걸릴 확률이 있고 이런 거 잘못 먹어서 축구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2010년 11월 2일 동료 선수 이세주와 함께 음주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인천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징계를 받아 남은 시즌 경기 출전하지 못하였다. 도핑 파문으로 출전 정지 기간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8월 24일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다. 잘못했죠.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과 뭐 실행으로 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대처도 또 너무 안 좋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또 제가 그거를 또 숨기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되돌아보면은 되게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한 것 자체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의 인생도 또 망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음주운전으로 나오고 불명예스러운 일도 당하고 이러는데 좀 되게 한순간 그 아니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으니 제발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신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사이에 태어난 아프리카계 한국인이며 미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민을 거부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미국으로 떠났다. 문제는 당시 어머니가 강수일을 임신한 상태였는데 친부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2021년 DNA 검사를 통해 친부를 찾았는데 이후 2021년 6월 친아버지가 재혼한 부인과 한국을 방문하며 강수일과 상봉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부색이나 이런 곱슬머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 다반사였고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되게 싫었고 얼굴에다 비누를 묻혀놓으면서 얼굴이 하얘질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되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증오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날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에 이제 입단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지컬이라든지 스피드, 점프력 뭐 그런 것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뒤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올 때쯤에 이제 동생이 자기도 이제 아버지를 찾았다고 한번 DNA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DNA를 채취 다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안산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을 찰나에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죠. 지가 더 좋아해 나보다. 찾았다고. 그러면서 뭐 그래도 메시지도 막 내가 이제 보내고 이제 했어요. 번역기 써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깜짝 놀랐지. 뭐 갑자기 무슨 뭐 아들이 나타났다. 믿지도 않았던 것 같고 사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옛날 사진을 제가 이제 찾아서 이제 좀 막 보냈어요. 별 반응이 없어서. 근데 엄마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쯤의 사진을 하나 내 찍어서 보냈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 맞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를 그냥 친자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려 한 거죠. 거기 미국 어머니도 계시고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버지를 찾아서 되게 좋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기회가 된다면 미국 리그에서 한번 축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솔직히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그냥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축구선수로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선수로 잘 마무리해서 제 2의 인생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축구선수로서 축구를 하는 과정 동안에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그런 퍼포먼스와 이제 저의 뭐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좀 모델 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제 2의 축구 인생을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축구 생활이 즐겁기를 제 자신한테 희망해요. 안녕하세요, 강수일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받고 축구를 할 수 있었는데, 많은 기회와 그런 사랑들을 되게 많이 저버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남게 돼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에게 남지 않은 이 축구 인생 잘 준비해서 다시 복귀해서 부상당한 선수도 나 있는 선수들도 다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좀 불어넣어주고 싶고요. 제가 축구 선수로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응원이라든지 사랑,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운동장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임하면서 축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강수일이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